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뒤바뀐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재미있는 이유는요, 1심 때 원고가 이런저런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한 것이라고는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판결문을 보면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의적 청구 취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원고는 2018년 6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약국이란 상호로 운영하던 양산시 소재의 1층, 이 사건 점포라고 합니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시설, 양수, 양도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요,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약국을 넘겨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약국을 경남 양산시 소재의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약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약국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이 매도한 그 점포 5m 거리에 새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매수한 사람은 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2억 5천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본안에 관한 판단 중에서 원고의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는 처음부터 이 약국을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과 같이 양산시 N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권리금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수령한 권리금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든 증거들 및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은 이 약국의 위치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로부터 특정한 거리와 기간 내에 어떠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약국 5m 거리에 있다고 했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5m 떨어진 양산시 P에서 제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약국이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에서 정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약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고 주장은 이런 거였겠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시 한번 옮긴 적은 없지 않느냐. 나는 그곳에서 그대로 폐업을 했으니까 나는 약속은 다 이행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피고는 양산시 N로 이 약국을 이전할 의사로 위소재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약국을 이전하여 수개월간 약국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약국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약국을 이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약국 영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원고는 무슨 말이냐? 거기는 폐업하고 지금 5m 근방으로 다시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2억 5천을 줬겠느냐? 이 주장을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억울하니까 항소를 했겠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심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중요한 내용인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바로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 바로 인근에서 약국 운영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즉 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약국을 이전할 것이라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취소 주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그리고 취소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판단했느냐? 주의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해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의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먼저 설시를 한 다음에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당심 증인 땡땡땡의 증언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번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약국을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의 권리, 시설 등의 양도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행 과정에서 피고의 약국 이전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약국을 이 사건 점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위치, 장소를 특정하여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양도 양수 대상인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설비의 연식, 시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위와 같은 시설, 설비의 대가 외에도 이 사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피고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 이행의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 소재지는 대학병원 인근으로서 사소한 거리나 위치 차이 등에 따라 약국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약 없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그 위반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나온 내용 말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약국을 이 사건 점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이전 점포로 이전하도록 한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의 내용, 제약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선한 땡땡땡이 이 사건 점포 바로 인근에서 피고의 약국 운영을 용인하는 조건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이나 주선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이전 점포 사이의 거리 이내에 인근에서의 피고의 약국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A 대학약국의 소재지를 이 사건 이전 점포로 변경한 직후인 2018년경 이 사건 이전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곧바로 이 사건 이전 점포를 제3자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한편 2019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 5m 떨어진 점포에서 상호만을 C 대학약국으로 변경하여 약국 운영을 스스로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전 점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 점포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점포를 제3자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 사건 점포 바로 인근에서 약국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전 점포에 약국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A 대학약국의 소재지를 이 사건 이전 점포로 변경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을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1심에서는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그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수개월간 영업활동을 했으니까 계약의 본지대로 다 이행한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이전 점포 사이의 거리 이내의 인근에서 피고의 약국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판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해야 되는지를 숙지하신 다음에 소송에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분쟁이 발생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